제 나이 72세.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건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눈빛과 짐짝 취급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낯선 원룸에서 홀로 첫날 밤을 보내던 그 순간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감추고 있던 비밀, 그리고 나조차 몰랐던 제 운명. 그 모든 게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회사 과장으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제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제 자리는 집안 구석방. 햇살이 들어와도 저를 반기는 건 곰팡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 녀석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식탁에서는 늘 제 앞에 젓가락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손주에게 학교는 재미있니? 하고 말을 걸면 며느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애 앞에서 그런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애가 싫어해요. TV 뉴스를 보며 세상이 참. 하고 중얼거리면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좀 조용히 계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듣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더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제 옆에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얼른 주워서 씻어주려 하자 며느리가 손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새 젓가락 가져와. 할아버지가 만진 건 더럽잖아. 순간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조차 할아버지는 불편한 존재 라는 걸 느껴버렸습니다. 며칠 후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어머니까지 제가 모셔야 한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었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마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다. 나는 이 집에서 아버지도 어른도 아닌
그저 밤만 축내는 짐이구나. 눈가가 젖어 방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가장의 방이라 불리던 제 공간이 이제는 낡은 가방 하나 두기에도 버거운 구석방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서랍 깊숙이 감춰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허리 휘며 모은 퇴직금 일부와 아내가 제게 남기고 간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가진 걸 다 쓰고 빈털털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토록 함부로 가볍게 저를 내쳤던 겁니다.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나와 아내의 마지막 피와 땀이구나. 저는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손주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살아라. 할아버진 이제 너희 짐이 아니다. 그 길로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방, 외로운 첫날 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던 순간 오히려 제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비로소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자 그곳에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젖어 있었고 손에는 떨리는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계셨군요. 왜 그렇게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괜히 짐 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짐이라니요. 아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에요. 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말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참 뒤 흐느낌을 멈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전 다 알고 있었어요. 오빠네가 아빠를 모시는 게 아니라 아빠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손에 쥔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아빠 몰래 무슨 통장이니 서류니 하면서 자꾸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적금이 아직 남아있지 않겠냐고 어떻게든 자기 앞으로 돌리려 했던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서서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은 아니라는 걸. 핏줄이라고 해서 모두가 마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낯선 발자국 소리가 원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어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반가움은커녕 분노와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왜 나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제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가 다르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계속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 관리하면 뭐 남겠어요? 다 허비할 거잖아요. 제가 맡아야 합니다. 제가 써야 합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고 살아왔던 마음이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그 돈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엄마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다. 너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그럼 평생 이렇게 쓸쓸하게 살겠다는 겁니까? 결국 저한테 돌아올 돈을 지금 왜 그렇게 꽁꽁 쥐고 계신 건데요? 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피는 이어졌지만 인연은 이제 끊겼다는 결단이 무섭기도 했지만 제 가슴 깊숙이선 오히려 묘한 자유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그 돈으로 작은 밥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젊을 적 직장에서 야근하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상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리라.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첫날을 맞으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혼자 앉아 국만 시키다 문 닫는 건 아닐까? 그런데 뜻밖에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아니, 김 과장, 여기 있었구먼. 밥 냄새가 동네 끝까지 퍼져서 찾아왔지. 에이, 과장님 실력이라면 믿고 먹어야죠. 그리고 따끈한 된장국을 한 숟갈 뜨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김 과장 솜씨야. 밥이 참 맛있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작은 밥집이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이 덜컥 열리더니 익숙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믿을 수 없게도 제 손주 녀석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 여기서 도와드릴래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저를 버렸지만 순수한 손주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작은 두 손으로 앞치마를 묶어주는 손주의 모습에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벅찬 행복을 맛봤습니다. 밥집은 어느새 동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옛날 얘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제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쌀을 씻습니다. 팔은 무겁고 허리는 아프지만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제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뜨끈한 국을 끓이며 저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손주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깔깔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작은 밥집을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노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짓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힘들죠.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 됩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노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결단이 때로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나를 이해하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 또는 다시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진짜 가족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